안녕하세요. 오늘 해가지고 교재 204페이지인데요. 이제 이론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그러면 시험이 그만큼 이제 임박했다는 얘기죠. 자, 주택법 3장 주택의 공급부터 시작합니다. 자, 1번 보면 주택의 공급에 동그라미 1번, 2번 두 개 있는데 출제가 완전 잘 돼요. 암기 딱 해야 돼요. 자, 1번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할 때 시군구 승인받는다. 복리 싫으면 시군구 신고한다. 우리가 분양 승인 그러죠. 분양 승인. 입주자 모집 승인이 분양 승인하고 똑같은 뜻이요. 복리시설 그러면 단지 내 상가입니다. 상가 분양은 신고. 주택 분양은 승인, 상가 분양은 신고. 중요하니까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신고인지 승인인지 그거 바꾸는 게 시험 문제요. 두 번째, 공공주택 사업자는 그러지 않는다. 국가지자체 공사공사는 분양 승인 안 받습니다. 신고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좌우지간 1번, 2번 지문 완전 잘 나오니까 암기하시고. 자, 2번 견본주택. 견본주택은 모델하우스. 건설에서 우리나라는 주로 선분양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부분 선분양이죠. 선분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단은 모델하우스 삐까뻔쩍 지어놓고 와서 보고 구경하고 괜찮으니까 사세요. 딱 보고 괜찮으니까 청약을 딱 하고 그러고 난 상태에서 준공이 되고 입주를 딱 하면은 처음에 봤던 모델하우스는 완전 반짝반짝인데 나중에 지은 집은 완전 꾸질꾸질 분쟁이 생기죠. 싸움이 나죠. 근데 그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만든 제도가 마감자재 목록표하고 영상물 제출하라.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 모델하우스에 썼던 마감자재 목록표가 뭡니까? 마감자재 목록표라고 하는 것은 마감자재가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타일, 도배, 장판 이런 게 마감자재예요. 마감자재 목록표 만들고 각 실 그러면 방 촬영을 해가지고 영상물 만들어가지고 제작해라. 그런 상태에서 분쟁이 생기면 시군구청장이 그거를 보고 분쟁 해결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사업주체가 시군구청장의 입주자 모집 승인받을 경우 가로 건너뛰고 승인받을 경우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각 실 내부 촬영한 영상물을 제작해서 승인권에 제출. 아까 입주자 모집 승인이죠. 승인 신청할 때 뭐 들고 오라고요? 마감자재 목록표하고 영상물 들고 오라. 근데 가로 안에 보면 사업주체가 국가지자체 공사공사는 승인을 안 받잖아요. 국가지자체 공사공사는 승인을 안 받으니까 그것은 견본주택 건설할 때 만들어내라. 이런 얘기요. 그래서 분쟁이 생기면 해결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마감자재 목록표 보관은 자 사용검사가 있는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며 요구하면 열람시킵니다. 여기서 왜 2년인가 그러면 우리가 이 공동주택 아파트 분양받아 들어가게 되면 법에서 하자보수 기간이 있어요. 하자보수 기간이 뭐 타일, 도배, 장판 이것들은 하자보수 기간이 2년밖에 안 된다고. 2년밖에. 2년이 지나가면 잘못돼도 하자보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품질 보증기간이요. 보증기간이 2년이니까. 굳이 2년 넘어가면 보증기간이 끝나는데 무슨 분쟁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2년 이상 보관. 3번의 기억, 니은 이것은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시험에 나와요. 이 마감자재 생산업체가 망했어요. 품귀현상 났어요. 그 마감자재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새로운 마감자재 쓸 때는 정전 질 이상 쓸까요? 고급 쓸까요? 저급 쓸까요? 저급 쓴다 그러면은 전부 다 바꿔버리지. 뭐 써야 돼요? 고급. 정전 품질 이상의 거를 써줘야 되고 이렇게 다른 마감자재 시공할 때는 입주자들에게 통보해야 돼요. 뭐를 해야 돼요? 당연히 통보해야죠. 그러니까 기억, 니은 그것은 상식적인 얘기요. 결론적으로 견본주택 이것은 뭐 말이냐 그러면 2년 이상 보관한다. 그거 알고 사업주체가 국가지자체 공사면 어쩐다고? 마감자재 목록표를 견본주택 건설할 때 제출한다. 국가지자체 공사도 제출한다. 그 두 개 말면 충분해요. 그 다음에 2번 주택의 분양까지 한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그냥 속 편하게 시험에 납니다 생각하세요. 무조건 납니다. 뭐 무조건 난다는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내용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두 가지입니다. 자, 사업주체가 주택법에 따라 일반인 공급하는 공동주택인데 1번 공공택지. 공공택지 왜 택지? 그냥 민간택지였어요. 민간택지. 공공택지 왜 택지? 민간택지에서 국장이 심의 거쳐 지정하는 점 분양가 상한제 적용점.
정리하게 되면,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딱 두 가지요.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공동주택.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 그 두 가지가 분양가 상한제요. 근데 다음에 네 가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한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시험 문제 나오면 이 박스는 100% 나오는 거예요. 적용 안 하는 거 네 가지. 첫 번째가 도생. 두 번째. 우리는 객관식이지 주관식이 아니요. 핵심만. 경제자유교, 외자육지 촉진. 세 번째, 관광특구 50층 이상. 네 번째, 관광특구 150m 이상. 그러니까 3번을 이거 끊어야 돼. 문제가 50층 이상 또는 150m 이상이니까 치사하게 51층이고 관광특구에서 51층이고 120m인 건물은 적용하냐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어쩐다고? 둘 중에 하나만 해당하면 50층 이상이 되든가 150m 이상이 되면 둘 중에 하나만 해당하면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제외되는 거 하나, 도생. 두 번째, 경제자유 외자유치. 셋, 관광특구 50층 이상. 넷, 관광특구 150m 이상. 자, 이때 분양가 별거 있겠습니까? 땅값하고 건축비지.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인데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빨리 생각해야 돼. 토지는 안 팔죠. 건물만 팔죠. 그러니까 건축비만. 자, 이때 택지비 땅값은 두 가지요. 공공택지냐 민간택지냐. 공공택지는 공이요. 무슨 얘기요? 공공택지는 공급가. 공공택지는 공급가 플러스 국토부령이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설한다. 그러니까 또는 부대비용. 공급가 플러스 부대비용인데 그 국토부령이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설하는데 국토부령에서는 어디까지 포함합니까?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공급가냐 감정가냐 이거를 잡아야지. 생뚱맞게 뒤 잡으시면 안 돼요. 공공택지는 공이니까 공공택지는 공급가. 민간택지는 민간 감정가 플러스 부대비용. 두 번째 건축비인데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 플러스 부대비인데 이 택지라는 것은 땅 가격은 전국이 다 달라요. 다 다르니까 계산해야 되겠지만 건축비는 다 똑같아요. 자재는 똑같이 생산하니까. 시멘트는 공장 생산해요. 자재는 똑같이 자재는. 그러니까 건축비는 국가가 정해줘요. 평당 얼마. 평당으로 만들고 제곱미터당 얼마. 정확히 말하면 그를 정해주는데 누가 정한다고? 국가. 국가 어디 있는데? 국장이 정해줍니다. 기본형 건축비. 그래서 기본형 건축비 플러스 부대비용이요. 자, 분양가 구성한 목적 건축비는 국장이 정해서 고시하는 건축비, 기본형 건축비에 국토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다. 이 경우 기본형 건축비는 시군구청장이 해당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따로 정해서 고시할 수 있다, 없다. 그게 문제죠. 따로 정해서 고시할 수 있다. 국장이 기본형 건축비 정했는데 국장이 기본형 건축비는 자 제곱미터당 예를 들어 제곱미터당 50만 원 딱 정해놨는데 이 시군구청장이 50은 무슨 50이야? 제곱미터 얼마지? 90이지. 이렇게 시군구청장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는가? 그건 아니란 얘기야. 이렇게 기본형 건축비 정해주면 또 어디에서? 국토교통부령에서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알파 준다고. 이 범위 내에서만 시구청장이 따로 정해서 고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죠. 하여튼 시군과 따로 정해서 고시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있다. 3번 분양가 공시 뒤에다 써요. 의무 그러고 의무. 분양가 공시 의무. 분양가 공시 의무는 끝맺이 뭐예요? 하회한다. 이 분양가 공시 의무가 뭡니까? 원가 공개입니다. 원가 공개. 옛날 대통령. 지금 그 앞에 대통령하고 건설사하고 대판한 거예요. 원가 공개해야 된다. 건설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건설사 다 망해요. 아니 안 망하니까 해야 된다. 힘겨루게 해가지고 분양가 상한제는 원가 공개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가격이 나왔는가 계산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양가 공시 원가 공개입니다. 공공택지 시험에서는 누가 하냐 공공택지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서 공공택지 누가 사업주체가 분양가 공시해야 된다. 줄 거는 거 세 개만 딱 읽어. 사업주체는 공공택지 분양가 공시 하회한다. 딱 그렇게. 박스에 공시 항목이 뭐가 있습니까? 물어보지도 않아요. 예의상 써놨지. 민간택지는 줄 거는 거. 시군구청장이 공공택지 외택지 분양가 공시해야 된다. 뭐 공시하는데 따지지 말고. 공공택지 누가? 사업주체가 해야 된다.
공공택지, 외택지, 민간택지는 시군구가 해야 된다. 4번 분양가 심사위원회입니다.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자 생각. 분양 승인 누가 한다고? 시군구. 시군구가 분양 승인해야 되는데 자 우리 여기에서 분양 승인한다. 평당 얼마다? 2천이다. 분양가 적정해 부적정해요? 시군구 판단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어떻게 승인하냐고? 한마디 해야지. 시군구는 몰라도 누구 있다? 전문가가 한다. 전문가. 그러니까 전문가로 분양가 심사위원회 만들어야지. 그러면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시군구에 있어야 됩니까? 국토부에 있어야 됩니까? 이게 문제라고. 누가 분양 승인한다고? 시군구. 그럼 당연히 시군구. 그러니까 시군구가 분양가 심사위원 설치 운영해야 하고 두 번째, 언제까지 합니까?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했으면 며칠 내? 20일 내. 그 날짜가 나와요. 7사기 30일 나오니까 사업계획 승인 신청했으면 20일 내에 설치 운영해야 한다. 그러면 3번, 사업조치가 국가지자체 공사하면 분양 승인 안 받잖아요. 그러면 분양가 적정한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뭐 국장이 뭐 만능입니까? 알 수는 없지. 그랬을 때 사업조치가 국가지자체 공사인 경우에는 기관장이 직접 만듭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미 시험 문제 다 나왔어요. 누가 만든다고? 시군구가. 언제까지 한다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했으면 20일 내에. 사업주체가 국가지자체 공사 분양 승인 안 받는데 그때는 기관장이 직접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안 읽어도 상적으로 그렇게 해서 분양 승인할 때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안 따르려면 심의 왜 합니까? 하지 말아야 돼요. 당연히 따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해제인데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이게 지금 연타 3번 나오니까 잘 봐야 돼요. 첫 번째가 분양가 상한제 나오고 두 번째 뭐 나오고 투기과열지구 세 번째 뭐 나오고 조정대상지역. 분양가 상한제는 누가 지정해? 그러면 국장이 정하고 투기과열지구는 국장하고 시도가 하고 조정지역은 누가 하고 국장이 하고 이러니까 지정권자가 누군가 찾는 게 시험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저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분양가 상한제는 국장, 투기과열지구는 국장, 시도, 조정대상지역은 국장. 그러면 이제 내용이 완전 쉬워져, 내용이. 저것만 딱 정리하면은. 자, 누가 하든 간에 반드시 뭐 한다고? 누가 하든 간에 반드시 심의 거쳐서 뭐 하고, 지정을 하고, 상식적으로. 쓰지 말고.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지정했으면, 장관은 어디에다? 관보. 시도는 어디에다? 공보에다가 뭘 한다? 고시를 하든 공고를 하든 알려줘. 알리고 자 그러면 국민들이 허구한 날 관보 보고 있습니까? 공보 보고 있습니까? 안 봐요. 이 사실을 누구한테 알려줘요? 누구한테? 시군구한테 통보를 하면 시군구한테 통보하면 시군구가 오케이. 자기 혼자 알고 있는 거 혼자 알고 있다가 이 상태에서 뭐가 들으면 이제 분양 승인이 들어오겠죠. 분양 승인이. 자. 누가 사업주체가 이제 아파트 분양하게 승인해주세요. 뭐가 들어오면 분양 승인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오케이 승인해주면서 분양 공고에다가 이 말 좀 써라. 공고에다가 이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다. 그 말을 써라. 이 지역은 투기과열 지구다. 이 말을 써라. 이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이다. 분양 공고에다 그 내용을 표시해다. 이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이 알게끔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 가지고 시험 내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라고요? 누가 지정합니까? 이걸 물어본다고. 그래서 1번 국장이 심의 거쳐 지정합니다. 국장이 심의 거쳐 지정하되 자 그 박스가 문제죠. 박스가 소급에서 3개월간 물가 상준의 2배를 초과한 적으로서 소급에서 3개월간 2배를 초과한 적으로서 하나 둘 셋 하나 12개월간 2배 3개월간 20% 2달간 5대1 군민들 규모면 10대1 초과. 우리 합격하고 끝나야 되니까 암기해야 돼요. 3개월간 2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12달간 2배, 3개월간 20%, 2달간 5대1, 10대1 초과. 자꾸 반복해야 돼요. 암기 딱 하고 이거 하나만 있으면 암기하고 안 잊어먹어요. 또 있고 헷갈려서 잊어먹고 한 이틀만 지나면 헷갈리지도 않아요. 다 잊어먹었으니까.
2달 뒤에 또 하고 9월달 가게 되면 중요하니까 매주 하고 그렇게 해서 결론은 이게 저절로 남아줘야지 저절로 남아야지 반복하다 보면 저절로 남아 그만큼 열심히 해야 된다고. 대충이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 지정할 때는 미리 시도된다. 항상 이 말 나와요. 이게 국장은 항상 국장은 누구? 시도 의견 듣는다. 여기도 국장은 시도군. 여기도 국장 이건 똑같이 세 군데 다 똑같다고. 국장은 시도 의견 듣습니다. 그 다음에 3, 4, 5는 이미 끝났어요. 3번은 뭐냐? 국장이 공고하고 시군구 통보, 시군구 청장은 사업주체 입지한 모집 공고 승인 신청 들어오면 이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라는 걸 공고하게끔 합니다. 4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 지정할 필요가 없다 인정하면 주거정책 심의 거쳐서 해제해라. 5번 건너뛰고 6번. 자, 6번은 뭐냐 그러면 자, 국장이 지정했죠. 국장이 지정하면 이것은 시도, 시군구가 해제해달라고 요청하면 40일 내 가부 결정이요. 똑같아요. 항상 똑같아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셋 다 똑같다고. 분양가 상한제 누가 정했대요? 국장. 시도 시군구 해제 요청 며칠 내? 40일 내 가부 결정. 국장이 판단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심의해서 40일 내 해제가 맞다, 전치가 맞다 통보하고 해제가 맞다 그러면 당연히 해제는 하여야 한다. 그럼 결론 남는 게 뭡니까 하면 지정권자가 국장이다. 조건 3가지. 3개월간 2배 초과 지역으로서 12달간 2배, 3개월간 20%, 2달간 5대1, 10대1 초과. 시도 의견 든다. 나머지는 똑같다. 3번 공급 질서 유지 방안입니다. 공급 질서 유지 방안 2가지요. 공급하는 국민 여러분, 공급받는 국민 여러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2번째, 공급하는 건설회사 여러분 이런 행위 하지 마세요. 2가지요. 첫 번째, 공급받는 국민 여러분 하지 마세요. 첫 번째, 금정이 누구든지 이 법에서 건설 공급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기 위해서 다음 해당하는 증서나 지위,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할 수 있는 증서나 지위를 양도, 양수, 알선, 광고하지 마라. 양도, 양수, 알선, 광고하지 마라. 단 2개는 해라. 뭐? 상속, 저당은 해라. 상속, 저당 해도 괜찮아. 양도, 양수, 알선, 광고 뭐는 된다? 상속, 저당 된다. 이게 첫 번째 시험 문제예요. 하지 마라. 양도, 양수, 알선, 광고 해도 괜찮아? 상속, 저당. 그러니까 암기하지 상속, 저당을. 2번째는 자 그러면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나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물어보니까 증서나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거는 이해해야지 암기하면 안 돼요. 이 정도 내가 증서고 지위면 주택을 받을 수 있구나. 첫 번째 입주저축증서 뭐라고요? 청약통장. 두 번째 주택상환사채 누가 발행해요? 토지공사하고 등록사업자. 기간지는 뭐 준다고? 집 준다고 집. 3번 주택조합원의 지위. 주택조합 무슨 주택? 지역, 직장, 주택조합원의 지위. 4번째 시장 등이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철거 예정 증명서, 철거 확인서. 일명 뭐라고요? 딱지요, 딱지. 무슨 딱지? 물딱지. 무슨 딱지라고? 물딱지라고, 물딱지. 물딱지가 뭐예요? 딱지는 딱지인데, 그러면 권리는 확실해요. 받을 수는 있는데 어디 받는지 정확하게 동호수 추첨이 안 된 딱지. 그걸 보기 일명 물딱지. 물딱지는 없는 딱지가 아니고 분명히 권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을 수 있는데 어디 받냐 정확하게 뭐가 안 됐다? 확정이 안 된 딱지. 5번입니다.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 대책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 그것은 이주 대책위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 헷갈릴 수가 없죠. 써놨으니까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이해해야지 암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금지행에서 벌써 문제가 2개 나갔어요. 2개. 첫 번째 하지마. 양도 양수 알선 광고 해대 괜찮아? 상속저당 이게 하나고, 2번째 증서나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게 2개예요. 간단해 이것은. 2번 위반 조치. 하지 말아야겠는데 했습니다. 자, 하다가 걸려야죠. 안 걸리면 그만이에요. 하다 걸렸어요. 자, 1번. 국장 사업주체는 증서나 지위를 양도한 자에게 주택 공급할 수 신청할 수 있는, 공급 신청할 수 있는 지위는 무효. 신청도 못 해보고 적발이 됐다고. 너 신청 지위 무효. 하지 말라고.
근데 웬만하면 적발이 잘 안 돼, 이게. 왜 잘 안 돼요? 중개업자 끼고 하니까. 중개업자가 해주니까 금방 샥샥 피해가잖아요. 적발이 안 돼가지고 신청해가지고 당첨이 돼, 당첨. 계약 썼어, 계약. 계약 쓰고 난 다음에 뒤지면 또 걸려요, 그때는. 그때 이미 체결된 계약은 무효를 해버리면 다른 사람이 동시에 다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만 취소다, 너만 취소. 취소. 지위는 무효고 계약은 취소다. 그래야 걔만 빼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은 뭐냐? 2번은 하면은 거기서도 적발이 안 돼가지고 얘가 입주가 됐어요, 입주. 입주가 돼서 좀 살았어요. 좀 살다가 걸린 거예요. 국장사업주체는 증설화질. 자, 국장사업주체. 2번 판매. 사업주체가 법정된 금액을 지급하면 법정 금액을 안 중요. 하여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취득한다, 환매한다 이 얘기고. 샀죠? 샀으면 그 다음에 어쩌라고? 나가. 퇴근명령. 그리고 나가면 어쩐다고? 한마디 하지. 너 앞으로 몇 년 동안? 10년 동안 둘러쓴 마라. 10년 범위 내 입주 자격 제한한다. 그리고 끝납니까? 3년 3천 처벌이다. 목차만 첫 번째 지위 무효, 계약 취소, 사업주체 환매, 퇴근명령, 10년 범위 입주 자격 제한, 3년 3천 처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공급하는 자요. 지금까지는 공급받는 국민 여러분 하지 말라고. 지금부터는 공급하는 건설회사 하지 마라. 자, 건설회사가 현대가 여기서 주택건설 사업합니다. 일단 주택건설 사업하는 뭘 받아야지?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지.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신청해야 돼. 신청하고 사업계획 승인 났어요. 승인 나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일정 공고, 이게 진행이 일정 공고 됐어요. 그러면은 사업주체가 이제 입주자 모집해야지. 우리는 선분양이니까. 입주자 모집하려면 공고 내야 되거든요. 공고 내려면 승인 받는 거. 승인 받으려면 신청해야 되거든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이제 모집 공고 승인만 났으면 얘는 광고해가지고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자 이제 공사 끝났습니다. 공사 끝나서 뭐 받아야 돼요? 사용검사 받아요. 사용검사, 중고검사. 사용검사 받고 이제 현대 앞으로 뭐 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이런 아파트가 탄생됐으면 보존 등기하고, 그리고 이제 입주자들은 잔금 내고 입주자들은 이제 뭐 해야 돼요?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제 이전 등기.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가야 돼요. 이전 등기 해가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나라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등기 사유가 발생되면 며칠 내에 등기해가야 된다. 며칠? 60일. 60일이라는 이 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입주자는 등기해야 된다. 그 말은 60일이라는 기간 동안만 등기해가면 된다. 내가 이틀째 하든 50일째 하든 이 기간 동안.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사이에 지금 무슨 얘기냐.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해서 입주자가 내가 돈 내고 계약서 쓰고 돈 내고 어쩐다? 내 앞으로 등기를 해 가야 되는데 등기하면 그때부터 내 집이잖아. 내 집, 내만 하잖아요. 근데 이 중간 사이에 얘가 돈 받을 만큼 다 받고 이 토지를 담보 제공하고 그리고 암 갖고 넘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분양받은 자 우리가 뭐라 그래요? 분양받은 자가 이제 수분양자들은 밖에 나가면 맨날 이 말 쓰는 거예요. 수분양자. 처음에 수분양자가 뭐야 이러면 안 되고 분양받은 자가 수분양자. 수분양자들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그래서 얘들 옛날에 이걸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담보 제공하지 마라.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일 60일. 이 기간 동안 저당권 설정 등 하지 말아요. 저당권 설정 등이 뭔가 좀 있다. 등 하지 마라. 하지 마. 하지 마 그러는데 돈 되면 해요 안 해요? 해요. 하지 마 그러면 해봅니다. 위반했다 그러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이하의 벌금이요. 2년 2천. 그러면 2년 2천이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막내한테 막내. 내가 2억 줄 테니까 가서 큰 집에서 2년 살고 오세요.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간답니다. 막내도 안 간다는데 20억 줄 때 살고 오세요. 가요 안 가요? 막내도 안 간다. 막내도 2년 동안 벌면 되지. 200억 줄 테니까 갔다 오세요. 가요 안 가요? 이제 좀 고민하네 이제. 이게 문제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걸 가지고 방어할 수 있냐고. 방어 못 한다고.
막면이 이렇게 200을 따지만 서울역 가게 되면, 서울역 가봤나요? 여름에 가면 기절해요, 기절. 서울역 가게 되면. 거기 있는 사람들 톡톡해가지고 20만만 줘도 갔다 와요.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다. 그러니까 이 내용 가지고 보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뭐 하자? 부기등기 하자, 부기등기. 부가에서 교육하는 부기등기, 주등기 밑에다 어쩌고 저쩌고 쓴다고. 어떤 식으로 씁니까? 이러이러한 말을 좀 쓰세요. 뭐라고? 이 토지는, 이 주택은 입주자를 모집한 토지인가 주택인가, 입주자들의 동의가 없이는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가하는 일체행위를 할 수 없는 주택이다, 토지다. 그 말을 딱 써놓으면 누가 그걸 보고 잡는다, 안 잡는다? 안 잡는다. 언제 해야 됩니까? 언제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돈 다 받고 하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대지는 돈 받기 전에 뭐라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무슨 얘기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할 때, 한번 분양 승인 신청 들어갈 때 어쩌라고? 부기등기 해오라고. 그 말은 우리는 합격하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중개. 중개 수수료 제일 많이 좀 몇 프로 줘요? 0.9%. 좀 더 발전하면 우리 뭐 해야 돼요? 분양. 분양은 몇 프로 줘요? 2%에서 분양 대행선 맞추면 7%. 좀 더 발전도 뭐 해야 돼요? 건설하면 몇 프로 벌어요? 200%도 벌어요. 궁극적으로 들어가야죠. 여기서 빨리 열심히 해가지고 종잣돈 모아서 이리 가고 그 다음에 이리 가고 건설해야지. 건설 하나만 제대로 해놓으면 일할 필요 없잖아요. 노래 넓게 살아야지. 근데 건설하다가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온다고. 내가 빌라를 갖다가 60개를 지어가지고 분양하려고 하는데, 내가 건설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해요. 어쩐다고. 맡기고 은행에다 돈 빌려 쓰고, 그 다음에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딱 들어가면 뭐가 있네? 저당 잡혔네? 승인 안 해준다, 이런 얘기요. 이해가 좀 이런 얘기.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어떤다고? 저당과 설정 등 돼 있으면 안 해준다. 깨끗이 정리 다 하고 오라. 그러면 분양 승인 해준다, 이런 얘기요. 대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하고 주택은 부기 등기하려면 뭐는 있어야지? 허공에다 써놓을 수는 없잖아요. 등기 용지는 있어야지. 등기 용지. 그러니까 뭐 하면서? 소유권 보존 등기하면서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한다. 주택은 아직까지 등기가 안 돼 있으면 담보 제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등기가 돼야 담보 제공하겠지. 동시에 한다고. 근데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까? 좀 안 해도 되는지 없을까요? 물론 있지요. 설마 이 사람 누군데? 국가, 지자체, 공사가 국민들 돈 들고 튈까요? 그런 일 없어요. 또 대지 소유권이 사업주체 소유가 아닌 거예요. 사업주체가 자기 앞으로 대지 소유권을 못 찾았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자, 여기다 택지 조성했다, 누구가? LH가. 이만큼 팔았다, 누구한테? 현대한테. 현대가 샀어요. 샀으면 자기 땅 이해 아니요? 자기 땅이지. 자기 땅에 여기다 건설하겠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제일 먼저 뭐 가져오라고요? 대지 소유권 가져오라. 뭐라고 얘기하면 가가지고. 있잖아요. LH가 팔았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택지 조성은 끝나가지고 내가 사기는 샀는데 아직까지 뭐가 안 돼가지고 지적 공부 정리가 안 돼서 얘가 여기 있는 거 싹 합병하고 싹 해서 이만큼만 분할해서 나한테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줬거든요. 소유권이 넘어왔어, 못 넘어왔어요? 못 넘어왔죠. 실질적인 내 소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형식적으로 왔어요, 못 왔어요? 못 왔죠. 이런 상태에 얘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들으면 승인해줘야 안 해줘? 해주지. 왜? 사용수익할 권한이 있으니까. 얘가 팔았다고 하는 증서가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얘가 하다가 자, 이 토지에다 저당 설정 은행이 잡아야 안 잡아? 그래도 소유권은 누구 거잖아? 얘 거. 그러니까 대지 소유권을 사업주체가 미확보했으면 부기등기 무슨 필요가 있냐고. 뭐 저 행위를 하지도 못한다니. 이렇게 해서 방어하지. 이렇게 방어. 부기등기 했어요. 그래도 합니다. 우리나라 머리가 져요. 그래도 해요. 그래도 했을 때 그 다음 어떻게 할래요? 그 행위를 무효로 한다. 무효. 그렇게 해야 어쩐다고? 입주자, 수분양자 권리를 보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 이런 절차 이해해서 합니다. 이런 절차 하는데 입주자 모집할 때는 이 모집에 대해서 분양이에요. 분양.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보증이 있어야 돼요. 보증이 없으면 분양 승인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보증은 누가 보증해 줍니까? 좀 이따 나오지만 공사가 보증해 준다고. 공사가 보증해 주면서 얘가 아무리 봐도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다. 그러면은 공사가 현대한테 야, 소유권 나한테 맡겨. 신탁 맡겨. 요구하면 얘는 맡겨 줘야 된다. 이런 내용도 배운 거예요. 그렇게 해야 수분양자,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출발 1번. 사업조차는 사업계획 승인받은 시간에 주택건설사업위에서 건설전 주택 대지에 대해서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소유권 이전 듣기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 그게 두 번 나왔어요. 그게 두 번.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소유권 이전 듣기 신청 가능일 이후 60일. 여봐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이때부터. 근데 이걸 현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택 조합이에요. 조합이. 지주택이. 지주택이 하는데 이번에 몇 세대 건설한대요? 물어봤더니 500세대 건설한대요. 조합은 몇 명 모집했대요? 500명 모집했대요. 그러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지 그러면. 그러면 이 주택 조합이 하면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그때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부터. 주택 조합이 한다 그러면 여기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 이후 60일. 이미 시험 문제 다 나왔어 이런 내용들이. 주택조합은 시기가 앞당긴다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 이후 60일. 일반적인 사업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 이후 60일. 그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행위를 그냥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입주 예정자들의 동의가 없이 수분양자가 전부 다 동의하면 해도 괜찮다는 얘기야. 동의 없이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고? 기업. 해당 주택대지에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등 담보물권 설정하지 말고 너는 주택대지에 전세권, 지상권, 등기되는 임차권 하지 말고 등기되는 임차권 대항력을 갖는다. 주택대지에 매매 증여된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를 하지를 마라. 근데 이 박스는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거를 통쳐서 뭐라 한다? 저당권 설정 등 하지 마라.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이란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에 통보한 입주 가능입니다. 입주 가능. 그것도 알아놔야 돼요. 입주 가능일. 자, 2번 부기등기입니다. 저당권 설정된 제한할 때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 또는 대지가 입주행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권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해야 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자체 공사 등 공공기관이거나 해당 대지가 사업주의 소유가 아니면 부기등기할 필요가 없다. 2번 부기등기는 언제 하냐? 주택건설 대지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 대지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 주택은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 그건 이해 좀 해야 되고. 3번 부기등기 이후에 대지주택을 양수하거나 제한권 설정받은 경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목적을 한 경우 효력은 무효인데 다만 사업주체 경영 부실로 입주 예정자가 대지를 양수받았다. 그것은 유효. 3번 이제 대신탁. 사업자 재무상황 및 금융거래상이 극히 불량한 경우 대리인이 정한 사유에 해당돼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하면서 건설대지를 공사했다. 대지인한테 맡겨 신탁이 할 경우 사업자는 대지 신탁할 수 있다. 이게 옛날 우리 시험에서 할 수 있다를 하이한다, 틀렸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근데 그쯤 되면 못 찾아요. 내용을 물어야지 하이한다 할 수 있다 이거 바꾸면 어떻게 하냐고. 하여튼 그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2번 사업주체는 건설대지 신탁할 경우 신탁등기 이후부터 신탁등기 딱 하고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 건설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 그 기간 동안 신탁 종료. 중간에 종료 이래보면 안 되지. 무슨 의미가 있냐고. 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사업주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효력이 없음을 중간에 해봤자 어쩐다? 효력이 없다. 신탁조항에 포함합니다. 3번 신탁 등기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 건설 대지 소유권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 기간 동안 신탁 종료를 원인하는
사업주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목적했으면 그 효력은 무효다. 그렇게 해야만 수분양자를 보호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 이게 저당권 설정 등 제한. 근데 이쪽 파트는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아요. 4번 사용검사 매도 청구.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현대가 여기다 주택건설 해야 되겠어요. 이 땅을 사야 돼 근데 다 파는데 이만큼 해서 이만큼 누가 하겠다? 갑이 끝까지 못 팔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는 뭘 해가지고 몇 프로 이상 확보하면 얘가 몇 프로? 95% 이상 확보하면 모든 자에게 할 수 있다. 뭐 해가지고 매도 청구해가지고 얘 소유권을 갖다 뺏어온 거예요. 뺏어와가지고 어쩝니까? 사업을 했어요. 현대가 사업을 했습니다. 사용검사 났습니다. 이제 입주자들이 뭐 했어요? 입주해서 입주자 입주하고 이제 행복하게 살려고 해요. 그런데 이때 갑이 어떤답니까? 중간에 뺏기고 포기한 것이 아니고 얘를 상대로 계속 소송해가 제기해가 얘가 이겼어요. 승소 판결 받아가지고 얘 소유권이 얘한테 넘어가는 것 같다가 다시 어쩐다 그걸 갖다가 말소해가지고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다시 회복해 갔어요. 그럼 이제 주민들은 이 토지 일부가 눕게 됐다고 갚게 됐다고. 그럼 이제 주민들은 어떻게 하냐고. 아파트 단지 일부 땅을 빼갔는데 이랬을 때 주민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갑을 상대로 또 뭐 한다? 다시 매도 청구 소지 다시 찾아오는데도 뺏는다는 게 다시 찾아와야 돼요. 그 제도요. 1번 주택건설, 주택의 소유자들은 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 토지에 대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 등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자, 실소유자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걸 청구할 수 있다. 첫 번째가 시가. 매도 청구는 시가. 두 번째, 주택의 소유자는 대표자 선정에서 매도 청구 소를 제기하는데 이 경우 대표자는 소유자 전체 4분의 3 이상 되는 두 번째 4분의 3. 대표자 선정은 4분의 3. 세 번째, 매도 청구에 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주택 소유자 전체 효력이 있다.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얼마 결론은 10억이에요. 10억. 10억인데 몇 명이다? 500명이다. 500명이 n분의 1로 나눠서 내야지. 나는 참여 안 해. 해가지고 너 안 낸다. 그런 거 없다고. 참여하든가 말든가 판결 효력은 모든 자의 효력이 있다. 4번 매도 청구하려면 대상 토지 면적이 100분의 5 미만입니다. 기억하세요. 100분의 5 미만. 100분의 5 미만일 때 5% 미만일 때 매도 청구됩니다. 5번 매도 청구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언제까지? 실수요자가 소유권 확보하고 2년 내에 한다. 2년 내. 8번째, 그렇게 해서 매도 청구할 때 들어간 비용은 몽땅 누구한테 달라고? 사업자에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첫 번째, 매도 청구는 얼마? 시가. 두 번째, 대표자는 4분의 3. 세 번째, 매도 청구하는 조건이 5% 미만 될 거. 네 번째, 몇 년 의사표시? 2년. 자, 5번 이제 특이관리지구 조정대상지입니다. 특이관리지구 지정, 국장시도죠. 국장시도. 국장시도가 심의 거쳐서 지정할 수 있다. 여기죠, 이제. 국장도 있고 뭐도 있다, 시도 있다. 국장시도가 지정해제할 수 있다. 조건이 지정 기준은 많아요. 근데 1번 2달간 5대1 군민 때 10대1 똑같죠. 이거 얘는 3번 다. 2달간 5대1 국민 때 규모 10대1 나오고 그건 나중에 저절로 알아질 거예요. 5대1 2달간 청약 경쟁률이 5대1 국민 때 규모는 10대1 초과는죠. 두 번째 1번 주택의 분양계획이 지난해보다 30% 이상 감소. 분양계획이 감소냐 증가냐.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느냐 줄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하라겠죠. 공급 물량이 늘어버리면 어쩐답니까? 물량 폭탄이 떨어지면 투기꾼들 다 도망가요. 물량이 줄여야 돼. 30% 이상 감소다. 2번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실적이 지난해보다 급격히 감소했다. 그건 답할 수가 없어요. 3번 1번 주택 보급률이 정규평균 이하면 생각해야 돼요. 자가비율이 정규평균 이하면 뭐라고? 집 없는 자들이 많다고. 유효수요가 많다고. 유효수요가 많으니까 충분히 투기가 나올 수가 있다고. 3번 주택 공급 물량이 청약 1순위에 비해서 현재 적으면 1순위만 가지고도 경쟁 치열하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합리가 될 수가 없어요. 합리가 다 두 개밖에 없어요. 2달간 5대1 10대. 두 번째, 공급 물량이 몇 프로? 30% 감소. 그 다음에 이제 박스 밑에 2번 중요합니다. 주력이 답 나와요.
국장이 지정할 때 항상 똑같다고. 국장은 항상 어쩐다고? 시도견 넣고 시도견. 국장은 시도견 넣고 시도는 국장과 협의한다. 그 답으로 잘 나와요. 국장은 시도견 넣고 시도는 국장과 협의한다. 중요한 게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국장은 시도견 넣고 시도는 국장과 협의한다. 자, 3번. 국장은 1년마다 주거정책심의회의 소집해서 투입관리 계속 여부 재검토한다. 재검토하고 필요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 우리 재검토가 총 몇 번 나왔습니까? 재검토가 총 몇 번 나왔대요? 그러면 자, 광역기본계획 재검토 몇 년? 없음. 도시기본계획 몇 년? 5년. 도시관리계획 몇 년? 5년. 정비기본방침 몇 년? 5년. 정비기본계획 몇 년? 5년. 리모델링 기본계획 몇 년? 5년. 투기과열주기 몇 년? 1년. 처음에 나오는 게 총 7개 있어, 7개. 그러니까 얘가 문제가. 하지도 않는데 자꾸 하는 것처럼 물어봐요. 얘들 때문에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5년마다 재검토하니까 광역은 몇 년마다 안 한다니까. 고민합니까? 재검토 무조건 5년이지. 5년이고 뭐지? 투기과열주기만 1년이지. 재검토 무조건 몇 년이라고? 5년이라고. 투기과열주기 1년. 광역은 안 한다. 그러면 끝나지. 자, 도시기본계획 몇 년마다 만들어요? 도시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만듭니까? 그런 거 없어요. 옛날에는 20년 단위인데 도시기본계획 수립기준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거기 안에 들어가서 보면 20년이 나와요. 그 안에 들어가면. 근데 지금은 시험에 그런 게 없어요. 도시관리계획 몇 년마다 만들어요? 막내 질문. 도시관리계획 몇 년마다 만들까? 그 말은 학교는 몇 년마다 만들어요? 이거 똑같은 얘기요. 도로는 몇 년마다 만들어요? 공원은 몇 년마다? 똑같은 얘기요. 몇 년 그러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비기본방침은 누가 만들어요? 국장. 몇 년마다 만들고 10년마다 만들고 5년마다 재검토한다. 정비기본계획 누가 만들어요? 특광, 특시 어디는 안 한다? 구는 안 한다. 몇 년마다 만든다? 10년마다 만든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몇 년마다 만들어요? 리모델링 기본계획 누가 만든다?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 몇 년마다 만들고 10년마다 만들고 5년마다 재검토. 2년. 자, 그럼 투기과열주기 국장 1년 재검토한다는 거 알고 넘어갑니다. 이제 넘어가게 되면 자, 4번, 5번은 아까 했던 거하고 똑같아. 이거 똑같이 이겁니다. 자, 국장이 지정했다. 누가? 시도, 시군해제청. 시도가 지정했다. 시군해제청. 며칠 내 가부 결정? 40일. 똑같음. 자, 2번 조정 대상적이요. 또 누구? 국장. 시민거쳐 지정한다. 과열은 청약 과열이고 위축은 청약 위축이요. 청약이 과열되는데 청약이 위축되는데. 과열되는 지역. 이런 게 문제예요. 좀 딱딱 맞으면 좋은데 직전을 성립해서 3개월간 가격 상승이 주택가 상승이 물가 상승의 1.3배. 아까는 2배 그러다면 이제는 분양가 상한제는 2배 그러다면 이제는 1.3배. 그 지역으로서 2달간 5대 10대. 그건 똑같죠? 5대 10대 똑같아요. 그 다음에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작년 이맘때보다 30% 이상 늘었다고. 분양권 거래가 훨씬 많아진다고 지금. 세 번째 한번 이제 자가비율이 전국평균 이하면 어쩐다고? 수요자가 많다고. 수요자가. 보급률이 전국평균 이하면 수요자가 많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안 봐도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1번, 2번 잡아야죠. 위특적은 6개월간 가격 상승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하락했다. 그러면서 3달간 거래량이 전기니까 작년 이맘때보다 20% 이상 감소, 주택 거래량이. 3달간 미분양 주택수가 작년 이맘때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그리고 3번은 보급률 자가 비율이 전국 평균 초과다. 집 살 사람도 없다.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복잡히 배좀 해야 됩니다. 2번 똑같은 얘기하고 2번 똑같아요. 2번 국장 어떤다? 시도 의견 든다. 똑같은. 3번, 4번 아까 했던 이 말하기 똑같은 얘기 지금. 심의결정 지정하고 공고하든 고시하든 시군관한테 알리고 시군관한테 한마디 한다. 너는 어쩐다?
분양 승인할 때, 자, 너 앞으로 분양 공고 낼 때 여기는 위축적이다, 과열적이다, 문구에다 표시할 그런 말 쓰라 이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5번. 시도 시군구 해지 요청하면 며칠 내 가부 결정? 40일. 차이가 없어요. 그럼 뭐가 차이가 있냐 그러면 지정권자 누구냐 이게 차이가 있고, 두 번째 요건, 대상적 요건.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만 좀 주의하면 되죠. 국장이 지정할 때 시도 의견 듣고 시도가 지정할 때 국장과 협의한다. 그 다음 밑에 3번 주택의 전매기 제한입니다. 전매 제한인데 제한 내 대상은 뭐냐? 제한 대상은 1번 투기과열지구 지위, 2번 조정대상적 지위, 지위가 뭐라고? 분양권. 3번 분양가 상한제 주택가 지위, 4번 민간택지 주택가 지위. 네 가지요. 투기과열지구 지위, 조정대상적 지위, 분양가 상한제 주택가 지위, 민간택지 주택가 지위. 네 가지. 네 가지가 전매 제한의 대상이 되는데, 제한 기간은 10년 범위 내에서 대리인이 정하는 기간. 10년 범위 내에서 대리인이 정하는 기간 동안 뭐 하지 마라? 전매 할성은 하지 마라. 근데 가루가 답나와요, 가루. 뭐는 된다? 상속은 된다, 상속. 상속은 빼고, 상속된다. 상속도 포함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상속은 된다. 그러면 기간은 몇 년이냐? 첫 번째, 투기과열지구 지위는, 지위가 분양권이 언제 생겨요? 계약서를 써야 생기지. 계약서 써야. 그러니까 최초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최초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할 때까지. 참고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게 되면 그거는 뭐가 아니에요? 지위가 아니에요. 주택이지. 그러니까 처음 계약 쓸 수 있는 날로부터 언제까지? 주택이 될 때까지 전매하지 마. 그럼 간단하게 분양권 전매 안 돼. 이러면 끝나잖아요. 근데 왜 굳이 기간을 써주냐고? 가로 안에 뭐가 있어요? 5년을 초과하면 5년을 한다. 이것 때문에. 5년이 지나도 등기가 안 되는 분양권은 팔아먹어도 괜찮다. 이 얘기입니다. 최장이 5년. 두 번째, 조정 대상 지역의 지위, 분양가상 주택가 지위. 그건 해봤자 맞춰도 못해요. 안 된 거 빨리빨리 포기하고. 네 번째, 민간택지 주택가 지위는 몇 개월? 6개월. 두 개만 잡아요. 투기과열지구 지위는 언제까지? 등기할 때까지. 5년 넘지 마라. 민간택지 주택가 지위는 몇 개월? 6개월. 그 기간 내뭐 하지 마라. 전매할선 하지 마라. 뭐는 된다? 상속은 된다. 상속은. 하지 마 해놓고 또 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 마 해놓고 공법상 금지. 하지 마. 금지. 공법상 금지는 무슨 금지? 100% 상대 금지. 단 이러면 된다. 해제되는 금지가 상대 금지요. 이러면 된다. 자, 근데 그냥은 하지 말고 누구? 사업주체 동의. 건설사 동의 받고 팔아라. 건설사 동의 받고. 그 동의해 주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번, 2번, 3번, 7번이 답이다. 1, 2, 3, 7. 건설회사 동의받고 팔면 됩니다. 근데 사업주체 건설회사 동의받고 파는데 이게 최장 몇 년이라고? 10년. 최장 10년이라고. 그럼 건설회사는 잘 들어요. 건설회사 아파트 짓고 분양하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 그 아파트 단지에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까? 입주 끝나면 떠나갑니까? 떠나가지. 건설회사 떠나가면 건설회사 찾아가지고 가서 우리가 동의 받아야 됩니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입주가 끝나고 주택이 되면 사업주체는 현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누구 동의받고? 토지주택공사 동의받아라. 토지공사. 근데 이 주택을 건설한 자가 누구였냐? 지방공사였으면 지방공사 동의받아라. 그러면 토지공사, 지방공사 동의해주면 오케이, 오라 동의해줄 테니까. 어쩐다? 내가 먼저 사간다. 우선 매입. 많이 준다? 조금 준다? 조금 준다. 입주금 플러스 뭐만 준다? 이자. 플러스 피? 이러면 좋은데 뭐 없다? 피 없다. 이런 얘기겠죠. 입주금 플러스 이자. 뭐라 한다? 매입비용. 1번 봐, 1번. 1번 뭡니까? 세대 구성은 전원이 어디로? 다른 더 전다. 전원이요, 전원. 근데 어디로 가면 안 된다? 여주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원주에서 여주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주에서 원주 가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왜? 여주는 수도권이니까. 원주는 수도권이 아니니까. 차이점은 그거야. 수도권으로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전원이 이사가 돼 수도권 가면 안 돼. 두 번째, 전원이 어디로 간다?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 번째, 전원이 해외 이주. 몇 년 이상? 2년 이상. 네 번째, 이혼해가지고 이자를 주는 거. 다섯 번째, 내 주택을 공공사업용으로 주고 이주 대출금 받은 것 돼요.
8번째, 국가지자체 금융결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경공매로 나온 것은 돼요. 7번째, 아까 이혼해가지고 유자를 줄 때는 다 준 거예요. 다. 근데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는 전부 일부, 일부 증여, 일부 증여. 전부 그러지 말고 일부. 그러니까 1번에는 전부 수도권 제외, 2번 전부, 3번 전부 2년 이상, 5, 7번이죠. 일부 증여. 답 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그 다음, 자, 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토지공사, 지방공사가 우선 매입할 수 있어요. 이때 매입 비용은 입주금 플러스 이자 많이 안 줍니다. 위반시 조치입니다. 1번 사업조치 환매. 전매자를 위반하면 사업조치가 이미 납부된 입주금에다 이자를 합한 금액, 가로에 뭐라고? 매입 비용. 우리 시험에서 전매택은 아무도 몰라요. 매입 비용이 뭔지, 전매택이 뭔지. 매입 비용이 뭐라고? 입주금 플러스 이자, 입주금 플러스 이자. 전매택은 뭐라고? 입주금 플러스 이자 플러스, 전매할 때 피 받고 팔지. 뭐 마이너스 피 대신에 뭐 마피 그랬는데 마피가 뭐예요? 마피가 요즘은 마이너스 피, 원주 마이너스 피 엄청 많아요 지금. 마피가 있으니까 입주금 플러스 이자 준다. 뭐 없다? 피 없다. 입주금 플러스 이자, 이게 뭐라고? 매입 비용. 그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면 지급한 날에 사업조체가 입주와 선정된 지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지위는 사업조체가 환매한다. 주택은 환매 규정이 없어요. 토지공사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때 우선 매입할 때도 매입 비용밖에 안 준다 이 얘기입니다. 입주금 플러스 이자만 준다 이런 얘기요. 2번 하지 말아야겠는데 했죠. 걸렸죠 얼마? 3년 3천. 처음 받고 3년 3천. 자, 5번에 부기등기인데 부기등기 이러고 넘어가야 돼요. 분양권에다 등기예요. 주택에다 등기예요. 주택이다. 이 주택은 어쩐다. 이 주택은 주택법에 의해서 전매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주택이니까 이 전매 기간 동안은 이 LH공사, 토지주택공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이 주택의 소유권을 넘길 수가 없다라는 걸 소유권 보존등기 밑에다 부기등기 해놓으면 선의의 제3자가 모르고 사더라도 등기용지는 떼보잖아요. 그거 보고 안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기등기 좀 해줘라는 얘기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택은 부기등기 한다. 이 정도 말고요. 그리고 분양권 전매 포상금 있죠. 한 건 잡으면 얼마라고? 건당 얼마? 1,000만 원. 건당 1,000만 원. 열심히 하면 내가 합격할 자신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창업을 못하겠어요? 끝나고 하세요. 방법 알려줄 테니까. 원주에서 창업하려면 얼마 필요합니까? 1억. 10명 잡으면 돼, 10명. 10명이 어디 있나 제가 알려줄 테니까. 이런에 한 건 잡으면 1,000만이니까 10명만 잡으면 1억 번다니까. 잡아가지고 버려가지고 하면 된다니까. 어디 가면 많이 있는가 알려줄 테니까. 밤길만 조심하면 돼요. 사장, 리모델링도 아주 쉬워요. 첫 번째 리모델링 기본계획인데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이렇게 조그만 도시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맞는 게 아니에요. 대도시.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 특자시, 안 돼 이것은. 자, 1번하고 3번을 동시에 보면 1번, 3번.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는 10년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만들고 5년마다 재검토합니다. 그게 첫 번째요.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가 10년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만들고 5년마다 재검토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대도시가 아닌 시는 원주시? 일반시죠. 대도시가 아닌 시는 도의사 수립이 필요? 그럼 하는 거예요. 도의사가 말 안 하면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맨 밑에 4번 모르면 간접형. 수립기준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그럼 끝났네. 기본계획 완전 쉽네. 완전.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가 10년마다 만들고 5년마다 재검토하는데 대도시가 아닌 시는 도의사 수립이 필요? 그러면 해야 되네. 2번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서는 4번만 잡으면 끝나요. 4번만 잡으면. 나머지는 안 봐도 다 알아요. 자, 리모델링 기본계획 만들 때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가 리모델링 기본계획 만들 때 숨어서 혼자 모르게 만들까요? 주민들한테 알려줄까요? 주민한테 알리고 의견 듣고 주민의 의견 들으면 며칠 이상 연락? 14일. 지방의 의견 듣고 지방에 며칠 내에 대답하고 30일. 관계부처 협의하고 관계부처 며칠 내 협의하고 30일. 뭐 거치고 도시계획 심의 거치고 그렇게 해서 확정했으면 지자체 공고에다 공고한다. 뭐 공고나 고시나. 그러니까 남는 건 4번만 봐요. 4번만. 원래 대도시 시장이 도지사한테 무릎을 꿇어요? 안 꿇어요? 안 꿇죠. 공법 안 꿇죠. 딱
한 번 꾸른다고 어디에서? 리모델링 기본계. 시장이 대도시 시장이 리모델링 기본계 수입했으면 도지사 승인한다. 거기서 딱 한 번 꾸른다고. 공법에서는 다른 데서는 안 나와요. 그래서 리모델링 기본계약은 대도시 시장은 도지사 승인 받는구나. 그거 마음 된다고. 주민 의견 듣고 지방 의견 듣고 간격 협의하고 심의하고 확정했으면 고시하고. 자, 2번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얘도 이제 설명하지만 딱히 없습니다. 뭐 딱히 중요한 거 없어요. 증축 리모델링 하려는 시군구청장에게 자, 증축하고 싶으면 증축 리모델링 하고 싶으면 시군구한테 안전진단 요청해야 돼요. 이게 노후 불량 부실하면 안 되잖아요. 안전 요청하고 요청받은 시군구는 자, 증축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확인해서 진단 실시합니다. 2번 시군구청장이 증축이 되겠나 안 되겠나 실시할 때는 대리인이 정하는 기관에다 진단 의뢰예요. 그럼 의뢰받은 진단 기관은 리모델링 환자 추천한 건축 구조 기술사와 함께 안전진단. 그러니까 시군구가 선정한 진단 기관하고 주민이 선정한 구조 기술사가 함께 안전진단 해가지고 증축 리모델링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판단한다고. 그 다음에 3번 시군구청장은 해봤더니 위험해가지고 안 되겠다. 재건축이 필요하다. 그러면 증축 리모델링 허가하면 안 되죠. 재건축이 필요하다면 바로 쩐다고 도정부로 보내가지고 야 너 도정부 가가지고 뭐 만들라고 사업시행 만들어가지고 재건축 인가복구 해라. 바꿔야 돼요. 4번 시군구청장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가한 후에는 허가했어요. 구조 안정성에 대해서 상세 확인 또 들어갑니다. 2번 하는 거예요. 2번. 구조 안정성 상세 확인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상세 안전진단 했으면 결과 보고서 만들어가지고 요청자 시군구한테 주고 6번만 봅시다. 나머지 딱히 없어 지금. 안전진단에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냅니까? 그러면 시군구가 일부 내는 게 맞겠지만 요청자에게도 부담하게 할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3번 리모델링 그 다음에 뭡니까? 리모델링이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승인입니까? 리모델링 뭐라고 한다? 허가 잊으면 안 돼. 리모델링 뭐다? 허가 근데 리모델링 해가지고 증축할 수도 있죠. 세대수 늘어날 수 있죠. 30개 이상 되면 그때 뭘 한다고? 사업계획 승인. 아무리 말했든 리모델링 뭐라고 한다? 리모델링 허가예요. 허가. 자, 허가받아 하는데 시군허가입니다. 시군허가 넘어갑니다. 시군허가. 넘겨보면 리모델링 결의가 있습니다. 잊으면 안 돼요. 리모델링 조합 만들 때 결의하고 리모델링 할 때 결의는 틀려요. 먼저 조합 만들 때 결의, 조합. 한 동 얼마? 동 3분의 1. 전체 한다? 전체 3분의 1 동 과반수. 이제 리모델링 결의. 조합이 리모델링 결의 동 얼마? 75%. 75는 4분의 3 아닙니까? 좀 더 강화되는 거예요. 한 동 한다? 75. 전체 한다 그러면 전체 75 이상과 동 50%. 거기에서 거부하면 어쩐다고? 나가 뭐라고? 매도 청구. 리모델링 결의의 거부. 리모델링 결의 동 75. 전체 75 동 50. 결의의 거부하면 나가 매도 청구. 두 번째 입주자 대표인 소유자 전원 100% 동의받아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이제 상식적인 거예요. 리모델링 할 경우 설립 인가받은 조합이나 또는 전원 동의받은 입주자 대표가 시공자 선정하고 3번 시공자 선정할 때 비리 방지 그 뭐라고 경쟁 입찰 2회 이상 유찰되면 뭐가 된다? 수의계약 된다. 그 다음에 4번 리모델링에 대해서 시군구가 허가를 했으면 우리가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받으면 의제되는 거 많죠. 리모델링 허가했으면 똑같이 의제되는 거 많다 이 얘기입니다. 5번 시군구청장이 세대 증가한 리모델링 허가할 경우 기반시설에 세대가 확 늘어나면 도로폭이 좁지 않을까? 공원이 작지 않을까? 학교 부족하지 않을까? 기반시설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도시관리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에 심의 거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6번 리모델링 끝났으면 시군구 뭐 받으세요? 사용검사 받으세요. 그러니까 딱히 중요한 부분 없어요. 여기서 신경 쓸 것은 결의죠. 결의는 신경 쓰고 잠시 쉬고 농기법 합시다.